칠흑 같은 어둠 속 9마리의 진돗개가 원형으로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에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근육질의 몸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으로 팽팽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우두머리, 백호가 굳건히 서서 어둠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는 60개가 넘는 번뜩이는 노란 눈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의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과 용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형을 이용한 진돗개들의 영리한 반격, 두 우두머리의 목숨을 건 대결,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역전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인을 지키려 했던 한 마리 충견, 백호의 위대한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철보다 강한 유대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슴 뜨거운 서사시입니다. 이제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강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 지쳐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들어온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9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노인은 개들을 단순한 가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식이었고 친구였으며 이 외로운 산중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개는 바로 우두머리인 백호였습니다. 이름처럼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인 백호는 다른 진돗개들보다 체격이 월등히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깊은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백호가 아직 강아지였을 때 어미에게 버려져 죽어가던 것을 거두어 정성껏 길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백호의 노인에 대한 충성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인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 손짓 하나에도 백호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했습니다. 노인이 산책을 나설 때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주위를 경계했고, 노인이 잠이 들면 그의 오두막 문 앞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나머지 8마리의 진돗개들 역시 백호를 절대적인 우두머리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호의 지휘 아래 완벽한 하나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발이 빠른 번개는 정찰병 역할을 했고 가장 힘이 센 장구는 백호의 곁을 지키는 부관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개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개들에게 야생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의 흔적을 쫓는 법, 위험한 짐승의 냄새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백호는 노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그것을 다시 다른 개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견종입니다. 특히 주인을 향한 충성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갔다가도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집을 찾아 돌아왔다는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강 노인에게 이 9마리의 진돗개는 단순한 천연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 그 자체였고
산속에서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노인은 개들과 함께 산에서 캔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고, 개들은 그의 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은 개들에게 큼지막한 고깃덩어리를 섞은 저녁을 챙겨주었고, 자신은 화롭게 앉아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개들은 배불리 먹은 후 노인의 오두막 주변에 흩어져 각자의 자리를 잡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한 것은 백호였습니다. 노인의 발치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이던 백호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굳은 채 쫑긋 세운 두 귀는 마치 안테나처럼 어딘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코가 벌름거렸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백호는 잠든 주인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 한 점의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숲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산속에 과연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백호의 미세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다른 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8마리의 진돗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낮춘 채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롯불의 온기마저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개들이 모두 깨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호야, 왜 그러느냐? 노인이 나직이 묻자. 백호는 시선을 숲에서 떼지 않은 채 꼬리만 살짝 내렸습니다.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는 신호였지만 그의 곤두선 털과 긴장된 근육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엽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산에서 살면서 야생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멧돼지일까? 아니면 굶주린 스라소니일까? 하지만 개들의 반응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짐승을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병사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울음소리였지만 노인이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짐승의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길고 처절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영혼을 핥히는 듯 스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한 마리가 울자 이내 수십 마리가 화답하듯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산 전체가 그들의 울음소리로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더욱 바짝 몸을 웅크렸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분노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늑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산에 늑대가 나타나 가축들을 해쳤다는 이야기를 다른 늙은 사냥꾼에게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자취를 감추어 전설 속의 동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무리를 이끌고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혹독한 겨울과 먹이 부족이 늑대들을 인간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늑대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냥꾼입니다. 특히 굶주린 늑대 무리는 산의 제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오두막의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낡은 통나무집이 과연 그들의 공격을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개들을 안으로 들이려고 했지만 백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문 앞을 가로막고 노인을 등진 채 밖의 어둠을 향해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고 주인님은 제가 지킵니다. 안심하고 안에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백호의 결연한 모습에 다른 진돗개들도 흩어지지 않고 그의 주위로 모여들어 단단한 방어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주인이 있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와 늑대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의 조상은 늑대이며 수만 년에 걸친 가축화 과정을 통해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두막 앞마당에서는 그들의 오랜 혈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인간과의 유대를 선택한 충직한 보호자였고 다른 한쪽은 야생의 잔혹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무자비한 약탈자였습니다. 인간을 사이에 둔 옛 형제들의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숲의 경계선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그 수는 점점 늘어나 오두막 주변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일반적인 늑대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아마도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가장 강하고 굶주린 개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진돗개들의 길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사냥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호를 중심으로 뭉친 9마리의 개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흩어지지 않고 오직 정면의 적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9마리 대 수십 마리,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엽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개들의 진영만 무너뜨리고 모두가 위험에 빠질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의 충견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늑대들의 포위망이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공격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남짓.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정적을 깨고 움직이는 것은 누구일까요? 정적을 깬 것은 늑대들이었습니다. 포위망의 양쪽 끝에 있던 가장 날렵해 보이는 늑대 2마리가 동시에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방어력과 전술을 시험하기 위한 정찰 공격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달려들어 진돗개 진영의 측면을 교란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짧고 날카롭게 짖자 그 소리를 신호로 양쪽에 있던 번개와 또 다른 진돗개 1마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정면을 향한 방어 자세를 풀고
마치 기계처럼 몸을 돌려 달려드는 늑대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늑대들은 자신들의 기습이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번개는 번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달려드는 늑대의 목덜미를 향해 몸을 날렸고 다른 진돗가에 역시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늑대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기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탐색전은 진돗개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늑대 무리 전체에 미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그저 시끄럽게 짖기만 하는 평범한 시골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9마리의 개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듯한 저 하얀 우두머리에게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다른 늑대들보다 훨씬 거대한 체격을 가진 검은 늑대가 앞으로 나서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섣부른 공격을 중단하고 다시 대치 상태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작은 충돌이었지만 백호와 다른 개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조직력은 노인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노인은 평소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원래 사냥 본능이 매우 뛰어난 견종으로 과거에는 실제로 군견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추적 능력에 주목하여 그들을 군용으로 징발하려 했지만 진돗개의 너무나도 강한 귀소 본능과 첫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낯선 핸들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백호와 그의 무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어떤 군견보다도 뛰어난 충성심과 전투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전투의 승리에 안도하기는 일렀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늑대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포위망을 유지한 채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진돗개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개들의 체력은 조금씩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야행성 포식자였습니다. 어둠은 그들의 눈을 더욱 밝혀주었고 추위는 그들의 사냥 본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늑대 우두머리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섣부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리의 일부를 뒤로 보내 오두막의 다른 쪽을 공격하는 척 소란을 피우게 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몇몇 어린 진돗개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진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릉. 바로 그때 백호가 땅이 울릴 정도의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동요하는 부하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적은 오직 정면에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개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정면의 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백호는 적의 속임수를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혼란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성과 무리를 아우르는 카리스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의 교란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숲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늑대들의 눈빛은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충돌은 끝났지만 그것은 오히려 늑대들의 전의를 더욱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늑대들이 저렇게까지 끈질기게 나오는 것은 단순한 굶주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늑대 우두머리가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탐색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리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전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화답하여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작은 오두막을 덮칠 듯이 밀려왔습니다. 진돗개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섰습니다. 노인은 엽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혈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9마리의 용감한 진돗개들은 이 압도적인 공포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노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산과 함께 살아온 그의 감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에 섞인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흉포한 분노와 집요한 영토욕,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복수심 같은 감정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몇 주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우연히 늑대의 것으로 보이는 올무를 발견하고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자신이 풀어준 것이 평범한 늑대가 아니라 이 무리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무작정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며 진돗개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지구전 양상이었습니다. 체력이 먼저 바닥나는 쪽이 패배하는 싸움. 노인은 자신의 개들이 용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없이 버틸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획에 너무 많은 부담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진형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검은 늑대 우두머리를 계속해서 견제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는다. 노인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등유, 램프와 기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산불을 대비해 항상 준비해두는 마른 나뭇가지 묶음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물? 야생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 횃불을 만들어 늑대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람 때문에 오두막이나 온 산에 불이 번질 수도 있었고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늑대들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늑대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견들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꺼내 한쪽 끝에 기름을 묻힌 헝겊을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가장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인류가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의 사용이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였고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노인이 하려는 행동은 수만 년 전 그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했던 원초적인 투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인이 횃불을 만드는 동안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 포위망을 유지한 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개들의 집중력은 급격히 소모되었습니다. 몇몇 개들은 어지러운 듯 고개를 흔들었고 방어 진영에 다시금 미세한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늑대 우두머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약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를 목표로 삼고 무리 중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늑대 3마리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3마리의 늑대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목표물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이전의 탐색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살육의 공격이었습니다. 백호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지원하려 했지만 검은 늑대 우두머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두머리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교묘하게 백호의 발을 묶어두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안 돼. 오두막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막 완성된 횃불에 불을 붙일 시간도 없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격당하던 진돗개의 양옆에 있던 2마리의 다른 진돗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늑대의 목을 물었고 다른 한 마리는 늑대의 옆구리에 몸을 부딪혀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백호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판단하고 목숨을 내던진 본능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유대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마리가 2마리를 막아내는 동안 나머지 한 마리의 늑대가 목표였던 진돗개의 뒷다리를 물어뜯는 데 성공했습니다. 땡! 하는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돗가의 한 마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방어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균열은 2개의 작은 구멍처럼 곧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상당한 동료를 안고 싸워야 하는 진돗개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노인의 손에 들린 횃불은 과연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삼켜버릴 재앙의 불씨가 될까? 방어선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늑대들에게 피냄새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포식자들의 본능을 광적으로 자극하는 기폭제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탐색과 심리전은 모두 끝났습니다. 검은 늑대 우두머리의 포효와 함께 60마리에 가까운 늑대 무리 전체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며 오두막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늑대들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의 숫자는 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공포의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숫자를 앞세워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오두막 문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과
침을 흘리며 드러낸 날카로운 이빨들, 그리고 땅을 울리는 수십 마리의 발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공포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횃불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불을 붙인다 한들 저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절망감이 노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백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동료를 즉시 진영의 가장 안쪽 노인이 있는 오두막 문 바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마리의 개들에게 짧게 짖으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형 방진을 포기하고 오두막을 등진 반원형 방진으로 전환하라. 더 이것은 뒤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전방의 적에게 모든 전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배수진베이 수있진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개들은 백호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벽에 등을 기댄 채 어깨를 맞대고 촘촘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늑대들은 정면에서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한 포위 공격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백호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전술 변화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투견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전황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도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의 움직임과 지형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심지어 일부 진돗개들은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호가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은 이러한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이 극적으로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의 변화만으로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늑대들의 첫 번째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온 늑대 대여섯 마리가 진돗개들의 방어벽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으르렁, 갱 하는 소리와 함께 개와 늑대들이 한데 뒤엉켜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옆을 지켜주며 한 마리가 공격당하면 바로 옆의 동료가 즉각 방역하여 늑대를 떼어냈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 군단의 밀집 방패, 방진 테스트도를 보는 듯한 견고한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무리가 물러나면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무리가 그 자리를 채우며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공격에 진돗개들의 체력은 눈에 띄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어벽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개들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백호는 최전선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 동료들을 독려하고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도 이미 여러 개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전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던 노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성냥을 꺼내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어둠을 몰아내고 주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하던 늑대들이 일순간 주춤하며 불길을 경계했습니다. 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늑대들을 향해 달려나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놈들아, 내 새끼들에게서 떨어져라.
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늑대들에게 분명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늑대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검은 늑대 우두머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등장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늙은 인간만 제거하면 저 개들의 저항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검은 늑대는 무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횃불을 든 늙은이, 과연 노인의 목숨을 건 도박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수가 될까요? 공포의 포위망 속, 이제 싸움의 국면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횃불의 위협적인 불길과 노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던 늑대들은 그들의 우두머리로부터 새로운 목표를 부여받자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진돗개들이 아닌 횃불을 든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진돗개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만 막아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약한 주인을 늑대들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베코는 이 새로운 위협을 즉각적으로 인지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전투의 양상이 방어에서 보호로 바뀌었음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짧고 강하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욱 복잡한 명령이었습니다. 나와 장군, 번개는 전방을 유지한다. 나머지 5은 즉시 주인에게 돌아가 그를 보호하라. 즉 이것은 제한된 병력을 쪼개어 2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전술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쪽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베코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지 5마리의 진돗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노인의 주위를 에워싸는 새로운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왕을 호위하는 최정계 근위대처럼 노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서서 사방에서 다가오는 늑대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최전선에는 베코를 포함한 단 3마리의 진돗개만이 남아 수십 마리의 늑대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방어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오히려 개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미친 듯이 휘두르며 늑대들의 접근을 막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진돗개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인과 충견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코가 이끄는 전방의 방어선은 처절했습니다. 3마리가 수십 마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단순히 힘으로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의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두막의 모서리, 쌓아놓은 장작더미, 그리고 마당의 커다란 바위 등을 방패 삼아 늑대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한두 마리씩 좁은 공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유인한 뒤 그 순간적인 수적 동등함을 이용하여 각계 격파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마치 좁은 협곡에서 수십만 대군을 막아냈던 고대 스파르타의 전사들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지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술은 사실 동물 세계에서 종종 발견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위협을 느낀 비버는 자신의 대미나 집으로 들어가 입구를 막아 포식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냥은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이동하여 추격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백호처럼 전투 중에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아군을 지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그의 뛰어난 지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호의 지략 덕분에 진돗개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힘이 가장 센 장군은 백호의 옆에서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 늑대들의 돌진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가장 빠른 번개는 틈을 보이며 치고 빠지는 늑대들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른 노련한 전사들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노인을 보호하는 5마리의 진돗개들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교활하게도 노인의 등 뒤, 횃불의 영향이 덜 미치는 곳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꼬리를 맞대고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면서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를 소리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견들의 거친 숨소리, 늑대들의 비명, 그리고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버티던 방어선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던 장군이 지쳐 쓰러진 늑대의 시체에 발이 걸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검은 늑대 우두머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넘어진 장군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백호가 급히 몸을 날려 막으려 했지만 이미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노인을 지키던 5마리 중 1마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뛰쳐나와 자신의 몸을 던져 늑대 우두머리의 공격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과연 이 용감한 충견의 희생은 동료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희생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스스로를 방패 삼아 뛰어든 진돗개의 희생적인 행동은 검은 늑대 우두머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의 목을 무는 대신 달려든 진돗개의 옆구리를 깊숙이 물게 되었습니다. 크우왕 하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진돗개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늑대 우두머리는 피맛을 보자 더욱 흥분하여 숨통을 끊으려 했지만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장군과 백호의 협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쓰러진 진돗개는 피를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은 여전히 적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장군은 목숨을 건졌고 최전방 방어선은 가까스로 붕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무리는 또 한 명의 전투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부상당한 2마리를 포함하여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개는 7마리뿐이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몇 마리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변을 지키던 방어벽에 구멍이 뚫리자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 2마리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하지 않고 휘두르던 횃불로 1마리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깅 하는 비명과 함께 털에 불이 붙은 늑대가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에 다른 늑대들도 잠시 공격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검은 늑대 우두머리의 분노에 찬 포효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자 늑대들은 공포를 이겨내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탐색전이나 국지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리 전체가 동원된 총공격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더 이상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수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늑대들 때문에 백호의 지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직적인 방어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벌이는 처절한 개별 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흙먼지와 피보라가 자욱하게 일었고 개와 늑대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마리가 서너 마리의 늑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서로를 의지하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흰 털은 어느새 붉은 피와 검은 흙으로 더러워져 갔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전투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싸울 때 상대의 다리나 옆구리처럼 덜 위험한 부위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타고난 사냥꾼답게 싸움이 시작되면 망설임 없이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목덜미를 노립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강력한 턱 힘과 끈질긴 근성은 진돗개를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와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9마리의 진돗개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야생의 투쟁 본능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지옥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 4~5마리의 늑대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포효하며 달려드는 늑대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술과도 같았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한 뒤 빈틈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서너 마리의 늑대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다른 진돗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인 내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노인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방패 삼아 늑대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른 손에 쥔 사냥용 칼로 자신을 보호하는 진돗개들을 위협하는 늑대들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간 산에서 살아온 그의 경험은 늙고 지친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횃불의 기름은 점점 떨어져 갔고 불길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늑대들의 공격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던 선두 그룹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검은 늑대 우두머리가 짧게 울부짖자 모든 늑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공격을 멈추고 일제히 뒤로 물러나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노인과 진돗개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첫 번째 총공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후퇴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일까요? 처절한 혈투가 끝난 마당에는 오직 피 냄새와 지친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늑대들이 물러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한 광경뿐이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곳곳에 늑대들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진한 피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9마리의 진돗개들 역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희생했던 진돗개와 장군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진돗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노인은 약해져가는 횃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개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가장 심하게 다친 녀석부터 차례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개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과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개들을 하나씩 오두막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늑대들은 완전히 물러간 것인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수십 년간 산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비상 응급처치술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보관해 두었던 약초를 꺼내 잘게 빻아 상처에 발라 지혈하고 깨끗한 천을 찢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염해 주었습니다. 개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노인의 치료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오히려 걱정 말라는 듯 노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베코는 다른 개들에 비해 상처가 깊지 않았지만 가장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부상당한 동료들을 보며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경계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베코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손길이 베코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찾아온 폭풍 전에고요. 이 시간은 진돗개들에게는 상처를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개들은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의 침으로 상처를 핥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입니다. 개의 침에는 히스타틴과 같은 항균 물질과 신경 성장 인자 NGF라는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가 더 빨리 아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진돗개들은 노인의 치료를 받은 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고통을 나누고 유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왜 갑자기 물러갔을까? 노인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총공격에서 생각보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 잠시 물러난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숲속 어딘가에서 교활한 검은 늑대 우두머리가 더 잔인하고 효과적인 다음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남은 기름을 모아 램프의 불빛을 최대한 밝히고 엽총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있던 마지막 비상식량인 육포를 꺼내 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들은 허겁지겁 육포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오두막 안의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공격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시작될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문 바로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마치 레이더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숲속의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싸움은 아마도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호의 귀가 한 방향으로 쫑긋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분노에 찬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개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정면,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늑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체구의 검은 늑대, 그들의 우두머리만이 홀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오두막 앞 공터 중앙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요? 이것은 항복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교활한 함정의 시작일까요? 검은 늑대 우두머리의 등장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부하들을 뒤에 숨긴 채 홀로 나타난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향해 어떤 적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터 중앙에 서서 오두막 안에 백호를 향해 꿰뚫을 듯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이나 잔인함 대신 야생의 지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위엄과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백호 역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우두머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늑대와 개, 인간에게 길들여진 자와 야생의 남은 자,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각자의 무리를 이끄는 리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어떤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검은 늑대가 먼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전투를 독려하는 함성도 동료를 부르는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명의 상대를 향한 명예로운 결투의 신청이었습니다. 나와네요. 우두머리 대 우두머리로 끝을 보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노인은 그 의미를 즉시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늑대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무리의 운명을 걸고 우두머리끼리 벌이는 신성한 결투였습니다. 검은 늑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자신의 무리가 입은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소모전을 계속하다가는 설령 이긴다 해도 무리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도 명예로운 방법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호의 용맹함과 지략을 인정한 적장이 적장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들이 다쳤고 오두막 안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장의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인 역시 백호가 결투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의 목줄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백호야, 안 된다. 저놈의 속임수일지도 몰라. 그러나 백호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결심을 굳힌 듯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제가 끝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제 무리와 제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백호는 단순히 주인을 지키는 충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마리 개들로 이루어진 무리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도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전을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고 무리 전체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와 늑대의 사회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늑대 무리는 보통 혈연으로 맺어진 알파 부부 우두머리 암수를 중심으로 엄격한 서열 사회를 이룹니다. 반면 인간과 함께 사는 개들의 무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개체를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따르는 보다 유연한 사회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코와 그의 무리는 후자의 경우였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와 우두머리에 대한 복종심은 야생의 늑대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베코가 문 밖으로 나서자 다른 진돗개들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의 뒤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다. 하되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개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의 왕이 홀로 결투장으로 나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코는 천천히 걸어나가 공터 중앙, 검은 늑대와 마주보고 섰습니다. 두 맹수의 압도적인 기운이 밤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코의 새하얀 털과 늑대의 칠흑 같은 검은 털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빛과 어둠의 대결을 보는 듯 했습니다. 늑대는 베코보다 전체적인 덩치는 더 컸지만 베코의 다부진 근육과 균형 잡힌 체형에서는 야생의 투박함과는 다른 잘 단련된 무사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두 우두머리는 한동안 서로를 탐색하듯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오두막 안의 노인과 진돗개들, 그리고 숲속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늑대 무리까지 온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광활한 산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두 전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멎고 나무십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마침내 먼저 움직인 것은 검은 늑대였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번개처럼 달려들어 베코의 목을 향해 거대한 입을 벌렸습니다. 세기의 대결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검은 늑대의 첫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체중을 실어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려는 치명적인 필살기였습니다. 그의 속도는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고 그 기세는 거대한 바위마저 부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그 압도적인 공격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늑대가 달려드는 순간 오히려 몸을 낮춰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무모한 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코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늑대의 턱이 자신의 목에 닿기 직전 절묘하게 고개를 비틀어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어깨로 늑대의 앞가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솟구치던 늑대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베코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진 늑대의 목덜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제왕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늑대는 넘어지는 와중에도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뒷다리를 들어 베코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베코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고 뒤로 밀려났지만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우두머리는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방이었지만 서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검은 늑대는 힘과 스피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베코는 기술과 순간적인 판단력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을 팽팽한 명승부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탐색전 없이 서로의 온 힘을 다한 공격이 쉴 새 없이 오고 갔습니다. 늑대가 거대한 앞발로 후려치면 백호는 몸을 숙여 피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백호가 목을 노리고 달려들면 늑대는 몸을 굴려 피한 뒤 방역으로 백호의 등을 핥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냥과 전투를 통해 터득한 서로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총동원한 고도의 수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회계의 불리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늑대들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처음보다 조금씩 둔해졌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반면 검은 늑대는 결투 직전까지 뒤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팔팔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백호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을 퍼부으며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체력을 안배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지능적인 사냥 방식은 늑대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늑대들은 사슴이나 들소 같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동물을 사냥할 때 무작정 덤비지 않습니다. 무리 중 일부가 앞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일부가 뒤에서 끈질기게 추격하며 목표물이 탈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검은 늑대는 지금 백호를 상대로 그들의 종족이 수만 년간 갈고 닦아온 사냥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친 나머지 늑대의 공격을 피하는 동작이 미세하게 늦었고 그 순간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이 백호의 앞다리, 어깨 부분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끙! 백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는 절뚝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추가 급격하게 검은 늑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지켜보던 노인과 진돗개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안타까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몇 개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왕을 돕고 싶었지만 백호의 엄중한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엽총을 들어 늑대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우두머리 간의 신성한 결투였습니다. 만약 인간이 개입한다면 숲속에 숨어있던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약속을 어긴 대가로 모두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늑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백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백호는 절뚝이는 다리로 힘겹게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패배를 눈앞에 둔 백호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절뚝거리며 자신의 약점을 과장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계략에 속아 넘어간 검은 늑대가 마침내 방심하고 최후의 공격을 위해 달려드는 순간 백호는 절뚝이던 다리에 온 힘을 모아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맹수의 마지막 발악이자 모든 것을 건 카운터 어택이었습니다. 그는 늑대의 목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몸을 타고 넘어등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늑대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뒷다리 힘줄을 정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검은 늑대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전세는 단 한순간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백호는 비록 큰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이 처절한 결투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입은 승리는 과연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할까요? 우두머리의 패배는 늑대 무리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숨죽여 결투를 지켜보던 늑대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지배자, 산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검은 늑대가 저 하얀 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울음소리가 숲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투의 법칙에 따르면 패배한 우두머리는 죽임을 당하거나 무리에서 쫓겨나고 승리한 쪽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모든 것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검은 늑대 역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백호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쓰러진 검은 늑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에는 여전히 늑대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노인과 진돗개들은 숨을 죽이고 백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패배자의 숨통을 끊어 이 길고 끔찍한 밤을 끝낼 것인가. 하지만 백호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검은 늑대의 숨통을 끊는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숲속의 다른 늑대들을 향해 나지막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과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패배한 적장에 대한 존중과 이 무의미한 싸움을 끝내자는 엄숙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네어히의 우두머리는 용감하게 싸웠고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그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더 이상의 피는 흘리지 말자. 이것은 야생의 법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관용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에게 백호의 자비는 나약함의 증거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두머리를 잃은 혼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술렁이던 늑대 무리 속에서 검은 늑대 다음에 2인자로 보이던 교활한 눈빛의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백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복수심에 가득 찬 증오의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의 선동에 이성을 잃은 늑대들이 하나둘씩 동조하며 분노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결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두머리의 복수를 하겠다며 다시금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백호의 자비는 오히려 늑대들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리더가 된 회색 늑대는 검은 늑대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늑대는 무리의 절반을 이끌고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오두막의 뒤편 험준한 절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오두막 정면에 남아 진돗개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진돗개들이 절벽 쪽으로 유인되어 분산된 틈을 타 정면에 남아있던 병력으로 오두막을 급습하여 노인과 부상당한 개들을 먼저 해치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유인 전술은 실제로 늑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냥 기법 중 하나입니다. 사양소 무리를 사냥할 때 늑대들은 일부러 무리를 혼란에 빠뜨려 어린 개체나 약한 개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유도한 뒤 고립된 개체를 집중 공격하여 사냥 성공률을 높입니다. 회색 늑대는 지금 진돗개와 노인을 상대로
그들의 교활한 종족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만 그의 지성과 판단력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회색 늑대의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늑대들의 유인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절벽 쪽으로 간 늑대들이 어떤 다른 위험한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쫓아갔다가는 오두막에 남아있는 주인과 부상당한 동료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 역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절벽 쪽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눈으로 물었지만 백호 역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무리는 결단력 있는 리더의 부재 속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개들은 절벽 쪽을 향해 짖으며 뛰쳐나가려 했고 다른 몇몇은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바로 가장 발이 빠른 번개였습니다. 다리정예였습니다. 그는 백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오두막 안에 노인과 부상당한 동료들 그리고 고뇌하는 우두머리 백호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홀로 절벽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두머리의 명령을 어긴 독단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었을까요? 모두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그가 달려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개의 돌발 행동은 단순한 타령이나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 전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빠르고 영리한 자의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백호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늑대들의 목표는 진돗개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전체가 움직이는 대신 가장 빠른 자신이 홀로 늑대들을 교란하고 시간을 끄는 동안 나머지 주력 부대는 오두막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두머리의 명령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총악을 다투는 상황에서 나온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번개는 이름처럼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늑대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신경을 긁고 어그로를 끌어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벽 쪽으로 향하는 늑대 무리의 측면을 파고들어 가장 뒤처진 늑대의 꼬리를 물고는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정거리를 유지한 채 조롱하듯 지저대며 늑대들을 자극했습니다. 분노한 늑대 몇 마리가 번개를 쫓기 시작했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번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늑대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와 나무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늑대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회색 늑대는 자신의 유인 작전이 일개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 엉망이 되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모든 늑대들에게 번개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0마리에 가까운 늑대들이 일제히 한 마리의 진돗개를 쫓기 시작하는 기이한 추격전이 험준한 산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두막에 남아있던 백호와 다른 개들은 번개의 의도를 깨닫고 그가 벌어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즉시 남은 개들을 이끌고 방어태세를 다시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두막 정면에 남아있는 30마리의 늑대들에게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비록 수는 여전히 열세였지만 뛰어난 교란군인 번개 덕분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머금고 번개가 사라진 절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 작고 용감한 충견이 자신과 다른 개들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번개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개의 놀라운 이타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이타적인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개들이 동료나 주인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주인을 깨우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유대감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번개의 행동은 바로 그러한 개의 위대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였습니다. 한편 절벽에서의 추격전은 점점 번개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는 늑대들을 상대로 혼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망쳐야 했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늑대들은 경험 많은 사냥꾼답게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며 번개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번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아찔한 절벽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앞에는 30마리의 굶주린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번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 서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늑대들을 향해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10마리를 당해낼 수는 없는 법. 그의 몸에는 상처가 점점 늘어났고 발밑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늑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번개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번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회색 늑대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목덜미를 정면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색 늑대를 문 채 그대로 등, 뒤에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귀어진 통귀 유진에 회색 늑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번개와 함께 절벽 아래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던 늑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충격적인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리더를 잃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 충견의 위대한 희생이 적군 전체를 지휘불능 상태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두막 앞에는 여전히 30마리의 늑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번개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의 희생이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번개의 장렬한 희생은 절벽의 늑대들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 소식은 아직 오두막에 닿지 않았습니다. 백호와 남은 진돗개들은 오두막 정면에 버티고 선 30마리의 늑대들과 여전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늑대들은 섣불리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 쪽에서 무언가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백호는 이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리더인 회색 늑대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번개가 그를 성공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호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들이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우왕좌왕하는 지금 먼저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지만
먼저 공격에 나선다는 것은 수적 열쇠를 안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백회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진돗가의 특유의 투지였습니다. 동료의 희생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남은 진돗개들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와앙, 그의 울음소리는 동료의 복수를 다짐하는 처절한 함성이자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겠다는 결사의 의지였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있던 진돗개들이 일제히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전투 가능한 개는 백호를 포함하여 단 6마리, 6마리 대 30마리,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리더의 갑작스러운 돌격에 늑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방어하던 쪽이 갑자기 공격으로 전환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늑대들이 제대로 된 방어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맹렬한 기세로 그들의 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백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빨과 발톱에 수많은 늑대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분노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진돗개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고 반대로 늑대들에게는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맹렬한 투쟁성은 한번 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놓지 않는다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사냥감이나 적에 대한 강한 집착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투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발휘됩니다. 다른 견종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진돗개는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근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6마리의 진돗개들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만으로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는 다시 진돗개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처음에 기습 효과가 사라지고 늑대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다시 수적 우위에 밀려 포위당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힘에 붙인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싸울 수 있는 개체수가 하나둘씩 줄어들었고 방어선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엽총에 남은 마지막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쏘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늑대 한두 마리를 쏘아봤자 전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고통받는 자신의 충견, 백호를 쏘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노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백회에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여명과 함께 멀리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다타다타다. 그것은 기계음과도 같은 규칙적이고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밝은 불빛이 숲을 가르며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소리와 불빛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예상치 못한 새벽은
과연 진돗개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요? 정체불명의 소리와 불빛은 바로 산악 오토바이 부대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겨울철마다 불법 밀렵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근무를 하던 전문 사냥꾼들과 환경 감시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총성을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를 기다려 소리가 들려온 발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엔진 소음과 헤드라이트 불빛은 밤의 포식자인 늑대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빛의 공격에 늑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계 괴물들의 등장에 겁을 먹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리더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늑대 무리는 마침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이 왔던 숲속 어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전세의 역전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용맹함도 백호의 지략도 아닌 문명의 이기가 이 길고 처절했던 전투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오토바이 부대가 오두막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구의 늑대 시체와 그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진돗개들,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총을 든 채 서 있는 한 노인,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난밤에 있었던 끔찍한 사투를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9마리의 진돗개가 60마리가 넘는 늑대 무리에 맞서 자신과 오두막을 지켜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번개를 포함한 3마리의 충견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사냥꾼들과 감시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부상당한 개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감시원이 한 명 있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독했던 2마리는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던 백호, 그는 앞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아마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은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우두머리로서의 위엄과 책임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야생에서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동물에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나 사자 같은 포식자 사회에서 사냥 능력을 상실한 개체는 무리에서 도태되거나 버려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유대를 맺은 개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거나 늙어도 주인의 보살핌 속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백호와 그의 동료들이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주인 강 노인과의 깊은 유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피로 물든 전쟁터를 비추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9마리의 용맹한 전사 중 3은 별이 되었고 6은 영광의 상처를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에 대한 믿음 하나로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조대원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을 산속의 영웅이라 부르며
그 용기를 칭송할 것입니다. 노인은 살아남은 6마리의 개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번개와 다른 2마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전투가 벌어졌던 오두막에서 멀리 떨어진 산 정상,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또 다른 존재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어떤 늑대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맹수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이며 이 처참한 전투의 결과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투가 끝난 후 강노인의 오두막에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부상당한 개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노인 역시 끔찍했던 밤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례적인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자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의 영역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백호와 6마리 진돗개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과 개들을 돕기 위해 사료와 의약품을 보내왔고, 몇몇 부유한 사람들은 거액을 제시하며 백호를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백호와 다른 개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생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충견들을 돌보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 입었던 개들은 대부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백호는 예상대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우두머리로서의 위험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뚝이는 다리로 매일 아침 오두막 주위를 순찰했고, 남은 5마리의 개들은 변함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번개와 다른 2 동료의 빈자리를 가슴에 묻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피로 맺어진 혈맹처럼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진돗개가 다른 사냥개들과 구별되는 자율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냥개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 진돗개는 때때로 주인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복종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전투 중에 백호가 보여준 수많은 전술적 판단들과 번개의 자기 희생적인 돌발 행동은 바로 이러한 진돗개의 뛰어난 자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백호와 함께 조용히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는 3마리의 개들을 묻어준 작은 언덕에 올라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 역시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주인의 슬픔을 위로하듯 그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졌고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늑대 무리가 괴멸한 후 이 산의 생태계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투의 모든 것을 산 정상에서 지켜보던 그 거대한 실루엣,
그는 바로 수십 년간 이 산 깊은 곳에서 은둔하며 살아온 마지막 한국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은 늑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포식자입니다. 은밀하고 빠르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고독한 사냥꾼. 그는 늑대 무리가 사라진 지금 이 산 전체가 자신의 사냥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오두막의 노인과 6마리의 개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처럼 어리석게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조용한 밤, 모두가 잠든 순간을 노려 한 명씩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산에 다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백톳은 평화로운 밤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오두막을 내려다보는 산등성이의 어둠 속에서 한 쌍의 차갑고 노란 눈동자가 번뜩이며 그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와의 사투에서 살아남은 영웅들에게 이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위협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설적인 충견 백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족들을 이 교활한 최상위 포식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